구독과 좋아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0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안녕입니다. 예, 어제 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어제는 조회수가 또 한 8천 나왔습니까? 어제 대표님이 안 계셔가지고 나 좀 그거 확인해봐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어제 마음이 너무 바빠가지고 대표님이 못했습니다. 안 계셔가지고 실시간 채팅도 반토막이 나고요. 무슨 거짓말 무슨 아 진짜예요. 진짜 반토막 났어요. 그랬대요? 그리고 조회수도 1000밖에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예. 사실은 화요일은 알릴레오 때문에 또 많이 알리려고 가시고 있는 날이에요? 수요일은 오늘 또 저리톡에 저리톡이 있는 이봉우 날이에요. 팀장이 나오기 때문에 하실 텐데 아무튼 뭐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네. 평소보다 많이 오셨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한데 네. 항상 저희 걸 미디어 탈곡기를 다 보시고 알라뷰든 저리톡이든 다 보시고 넘어가셔도 늦지 않는다. 예. 자, 그러면 일간기고스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아 이거 정말 재밌어요. 네, 채널A 정치데스크에 저는 아직도 이분이 방송을 한다는 걸 몰랐어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정치데스크에 출연을 해서 네. 4월 3일에 그래서 저는 또 날짜를 다시 확인했어요. 이거 한 2달 전 방송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4월 3일에 출연을 해서 또 이건 사실은 막말이거든요. 막말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참 이 내용은 막말인데 말은 굉장히 이렇게 애둘러서 해가지고 이게 오보 막말 편파할 때 막말로 집어넣기에는 조금 그런데 솔직히 이건 막말이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은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선거 판세를 분석하다가 느닷없이 근데 더불어시민당은요.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보니까 평론을 제가 5년째인데 네.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 말이 그 1번은 아시잖아요. 신현영 교수 의사. 개인적으로 아주 인지도가 있는 네. 게 아니고 예.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평년 5년 뭘로 하셨나 어디로 하셨나 아주 그냥 사회평론만 하시고 인물평론은 안 하고 사람 쏙 빼고 평론하셨나? 아니 근데 자기가 모르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이제 무슨 말이겠어요? 제가 여기다가 그냥 솔직히 다 썼는데요. 이 말은 사실은 더불어시민당 후보는 듣보잡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술자리에서 아유 듣보잡이네 이렇게 이 말을 막말로 하면 욕 먹으니까 알지도 못한다. 유명한 사람 한 명도 없다.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자기가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과연 그 듣보잡이라고 비판하게 될까요? 네가 무식하다는 것이 될까요? 이게 참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그런 식의 말을 하느냐라는 무례함을 또 담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얼마나 사회에 관심이 없었으면 네. 그분들이 뭘 해오셔서 그렇게 뭐 추천이 됐는지 아예 네. 모른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진짜 누워서 침뱉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누워서 침뱉기였는데 근데 이제 진행자가 이 말을 듣고 1번은 아시잖아요. 신현영 교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신현영 교수는 이 방송에 같이 출연했던 패널이었대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왜냐면 웃기죠. 이분이 신현영 교수가 이제 의사시라 가지고 네. 코로나19 때문에 꽤 나오셨어요. 같이. 아 네. 그런데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1번을 아는데 어떻게 듣보잡이라고 할 수 있냐고. 네. 그러니까 서정욱 씨가 그제서야 뭐라고 했냐면 개인적으로 아주 인지도가 있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아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다.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듣보잡으로 가는 거예요. 듣보잡이라는 속내를 듣보잡이라고 욕하고 싶은 속내를 결국은 노출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정말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그러면 아 내가 진짜 너무 무관심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고 내가 그 어떤 패널로서 자기 말로는 패널을 5년이나 했던 그런 평론가로서 공부를 하고 나와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 이 사람이 KBS 보궐이사 기가 막히게 보궐이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조금 전에 KBS에서 부사장을 했던 정필모 전 부사장을 모른다? 이 사람도 지금 더불어시민당의 후보로 되어 있잖아요. 1번부터 10번 자기가 모른다는 그 멤버에 정필모 전 부사장도 들어있어요. 8번인가요? 8번입니다. 네. 이것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모든 게 다 말장난이다. 폄하하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사실 비례대표는 유명한 사람 인기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비례대표 그 선임 방식이 오히려 더 문제예요.
정말 소수자성 그리고 각계를 대표하는 그런 분들을 숨은 보석 같은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러니까 뭐 막 많이 알려진 사람을 꼭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비례대표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각 정당이 자기네 정책을 가장 잘 피력할 수 있는 숨은 사람들을 찾아내서 비례대표로 만들어서 그걸로 경쟁을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 이제 진검승부를 하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인지도 위주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선거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렇죠. 라고 근데 할 수 있어요. 이분은 뭐 우리공화당 그쪽 자문 변호사, 자문 고문 변호사. 변호사였나? 네. 뭐 변호사 하셨으니까 변호하기 진짜 힘든 사람들을 변호하셨네. 그죠? 그쪽 뭐는 좀 알겠지만 이쪽은 뭐 잘 모르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자, 잘 그러면- 모르지만 네. 아니 시사 프로그램에 나가는 패널이 전문가라고 패널을 달고 나가는 사람이 5년 오년이나 아니 했는데. 이거는 저는 이거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진짜 지금 채널 A가 어떤 상황인지도 잘 모르시나 봐. 몸살이고 말 조심하고 공부해서 나가셔야 돼요 지금. 서정우 씨 그런 식으로 방송하시면 채널 A 달라가요 지금. 아 약간 큰 그림? 네. 일 수도. 일부러? 그 같이. 아니 어디 시사 프로그램 패널 달고 네. 나오는 사람이 후보를 한 명도 모른다고 그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황당한 일이에요 사실. 이러니까 승인 취소하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사람 자꾸 출연시키고. 자, 그러면 다음 거 해주시죠. 네. 사실 이것도 뻔한 보도인데 어제 우리 공시영 활동가가 신문 담당 공시영 활동가가 워낙 또 촌철살인의 이 비평을 아주 잘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거예요.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정부가 하위 70% 소득 하위 70% 가구 대상으로 4인 기준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하기로 한 거 모두 아시죠? 네. 이게 이제 총선 끝나고 4월에 2차 추경 거쳐서 빠르면 5월 중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이게 이제 잘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다 줘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소득 기준은 이제 뭐 건보료로 잡았다 그러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우리 한국 언론들의 어떻게 보면 좀 습관인데 이게 선거랑 또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정부 정책 나온 다음에 여야가 모두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재정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어요. 네. 원래는 절대 안 된다던 야당도 이제는 막 다 줘야 된다. 그렇죠. 다 50만씩 줘야 된다. 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당도 그럼 다 주자.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언론에 대해서도 평가가 나오기 마련인데 우리 언론들의 습관이요. 이거를 지금 무조건 이게 별다른 설명도 없이 총선용 퍼주기라고 무조건 보도하는 거예요. 특히 보수 언론이 그런 프레임이 심합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런 보도를 냈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월 7일 어제 조선일보 일면 톱기사 제목이 여야 받고 더블로 역대 최대 돈 선거. 뭐야, 제목이 너무 웃기다. 제목에서부터 이 정책에 대해서 혹시 그 말을 어떤 누군가 한 게 아니고 그냥 언론사가 그렇게 쓴 거예요, 제목을? 작은 따옴표로 쓴 걸로 봐서는 예, 그렇죠. 뭐 누군가 큰 말을 따옴표면은- 했을 수도 있고 아니, 예. 어떤 정치인이 그렇게 말한 건 아닐 거 아니야. 바꿔 네. 더블로 이렇게 그냥 강조한 거겠죠. 조선일보가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여야 받고 더블로라고 썼으니까 여야가 서로 야 우리 받고 더블로 했다 이렇게 말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쓴 말이겠죠. 예. 저렴하시네. 아무튼, 예, 제목부터 대단하다. 이 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나 대안 제시보다는 일단 까고 보겠다는 의도가 잘 드러나죠. 돈 선거라고 제목 붙였는데 네. 이거는 정부가 처음 긴급재난지원금 발표했을 때부터 이렇게 제목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여야 다 비판하는 거네. 여야 다 비판하고 있어요. 조선일보가 그 점에서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예, 중앙일보도 같은 날 사설에서 되게 심한 말을 했는데 과거 독재 정부가 돈으로 매표했던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와 다를 게 뭐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뭐 이게 이제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과거 독재 정부의 매표 행위까지 비유를 한 것인데 사실 중앙일보도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이 여야가 쏟아내는 재정 지원책을 전부 총선용 퍼주기라고 싸잡아 비판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동아일보도 역시 4월 7일 어제 보도에서 총선을 의식한 돈풀기 공약으로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야를. 예, 여야 모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선거마다 여러 공약이 나오니까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아주 특수한 재난 상황에 대한 이 재정 지원책에도 별다른 분석 없이 그냥 일단 총선용 퍼주기라고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약간 습관적이죠. 습관이에요, 습관. 예. 예. 습관적이면서 의도가 또 없다고 할 수 없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게 이 보수 언론의 일관적인 기조가 세금 쓰는 정책은 절대 안 된다. 복지 정책 절대 안 된다. 이런 기조거든요. 언론에 네. 들어간 세금부터 일단 그러면 그러니까. 끊고 시작할까요, 그러면? 예. 그런데 이게 너무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에 비춰볼 때 너무 현실성이 없는 습관적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들도요.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 많죠. 네. 왜냐하면 이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방법이 앞으로. 없잖아요. 네. 그러면 방법이라 제시해 보든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이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보수적인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케네스 로고프라고 이분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지내고 지금 아이고.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내고 있는 아이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우린 잘 모르지만 저도 공시활동가가 써줘서 알았어요. 이분이 케네스 로고프라는 교수가 아주 대표적으로 재정 지원책 같은 거 쓰면 안 된다. 복지 정책 세금으로 하면 안 된다. 재정 적자 운용 큰일 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도 최근에 이 미국 방송 CNBC 이런 데 나와가지고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는 재정 건전성 이런 거 따지면 안 된다. 일단 풀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사람들 일단 살리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석학들도 이러고 있는데 우리 언론이 너무 설명 없이 공부가 짧아서 네, 그러실까? 총선용 포주예요. 왜 그러실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공시형 활동가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언론들의 총선용이라는 프레임은 점성술과 비슷하다. 점성술. 예. 점성술의 경우 별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우리 인생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사실. 언론에게 있어서도 네. 총선이 언제 있든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있든 없든 언론에게는 그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 전혀 관련이 없다. 전혀 상관이 별로 없다. 나한테 와닿지 않는데. 점성술. 그런데 점성술을 네. 이용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피해자가 생기듯이 그렇죠. 이렇게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총선용이라고 일단 딱지를 붙이는 언론들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피해자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 위협받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그건 좀 제가 점성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점성술을 비하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점성술 때문에 큰 피해 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그런데 오히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선일보의 이런 보도는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왜냐면 돈을 그렇죠. 못 풀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거는 점성술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에 비유해야 되냐면은 아주 그 딱 하나의 관념이잖아요. 그냥 돈을 풀면 포퓰리즘이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풀면 좋지만 제가 풀면 약 오르니까 제가 돈을 풀어서 지표를 더 획득하려고 한다라는 그 관념. 그래서 국민 그 돈을 그 푸는 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이며 그게 얼마나 절실한지 사람을 보지 않는 거죠. 굉장히 점성술은 사실 그냥 이렇게 다 그리고 모든 점이 다 점성술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해서 그닥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것에 비해서는 이 보도는 자기의 관념으로 국민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과학적인 주장도 아니고 굉장히 몰상식한 관념에 빠져서 지금 말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최근의 보도들이 정말 잘못된 게 지금 중앙일보는 군사 독재 시절의 매표 선거를 지금의 코로나19 재정 지원책에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한 거라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네. 소리예요. 자, 에휴, 하나밖에 몰라. 오로지.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째놓으면 안 되는 얘기가 우리 영상 조회수를 위해서라도 이 얘기는 해드려야 아, 되는데 그래요? 구독과 좋아요. 채널A 협박 취재 및 검언 유착 의혹 사태에 대해서 좀 짧더라도 진행사항을 그날 되도록이면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해요. 네. 사실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는 민원연이 채널A와 검사장을 고발했다는 보도 외에 다른 보도는 또 없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리고 채널A 진상조사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데이트 해드릴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금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채널A와 TV조선 모두 재승인이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고 둘 다 4월 21일 지난번에 재승인해준 그게 만료되는 4월 21일 전까지는 어쨌든 재승인 심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 보류된 것도.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4월 10일 이전에는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청문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갑자기 지금 그러고 있는 와중에 지금 채널A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일입니다. 4월 9일 채널A에게 이 협박 취재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청취라고 이게 제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절차가 있어요. 네. 뭔가 이 감독기관이 피감독기관에게 뭔가 궁금하거나 의혹이 있을 때 와가지고 설명 좀 해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의견 청취라서 채널A한테 무슨 의견을 들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채널A의 의견을 듣는다기보다는 채널A한테 일종의 변명이라도 해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절차를 일단 내일입니다. 4월 9일 가지기로 했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이 사실을 보도를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임명한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미디어 오늘에 채널A 사안이 만약 단순한 취재윤리 위반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검찰과 선거 기획을 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엔 대단히 큰 사안이라서 재승인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절차적으로는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도 그렇고 많은 시민분들이 방통위에 요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절차적으로는 사실 이 사건이 재승인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익명이긴 하지만 방통위 관계자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어느 정도 또 내비쳤어요. 그 정도 코멘트가 나온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예. 그죠? 익명이라고. 근데 이게 채널A가 조직적으로 전사적 차원에서 개입했을 경우라고 전제를 달아가지고 말이죠. 근데 채널A가 와가지고 방통에 가서 네 저희가 전사적으로 그랬을 리가 개입을 없잖아요. 했습니다. 예.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방통위가 내일 의견 청취를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채널A의 그 의견 청취만 좀 고지고대로 믿고 넘어가는 그런 일은 벌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제가 안 계속 되죠. 얘기하는 게 그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판단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명확한 조사가 끝나야 돼요. 그게 검찰 수사, 그러니까 검찰을 수사, 그것도 굉장히 높은 검사장을 수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믿을 수 없고요.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건데 물론 우리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이것을 고발을 했지만은 이거는 고발은 사실은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일단은 그렇죠. 고발을 해놓고 이것 말고도 다른 방식을 다 고민해야지 되는 거죠. 이거는 그 협박을 했다는 것에 대한 고발일 뿐이고 굉장히 많은 지금 이들이 한 행위에는 굉장히 많은 다른 범죄들도 그렇죠.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법무부 감찰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제대로 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방통위가 결정을 해야지. 지금 대충 듣고 아유 진짜 힘들었겠구나 우쭈쭈쭈 하고 그냥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고 네. 채널A가 순진하게 가서 저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저희를 잘라주십시오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만한 소리라는 그렇죠. 거지.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제가 또 너무 많이 양보한다. 너무 아량이 넓다고 하실 수 또 있는데 양보하시- 우리는 또 양보하시려고. 한 2만 보 양보하는 또 양보하시려고 안 돼, 안 돼. 100보 양보야. 안 해. 말 안 해. 에이, 참. 예. 지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장인수 기자, MBC 이 네. 보도를 지금 하고 있는 MBC 장인수 기자도 이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저께 이제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와서 뭐라고 하셨냐면 대검찰청에서 채널A와 MBC 양쪽에 모두 관련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네. MBC는 제출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김종배 작가가 김종배 진행자가 뭐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대검이 이거를 진짜 진심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면 내가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미 보도로 공개한 편지 내용이나 음성 녹취록 이런 것만 봐도 일단 검찰이 바로 성의를 보여서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그 해당 검사장 전화기 가져오는 거다. 그렇죠. 예. 휴대폰 바로 조사할 수 있을 텐데 바로 조사해서 채널A 기자와 통화한 내역이 있는지 어떤 통화 있는지 그거부터 확인한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자료를 요구해야 우리도 납득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우리한테 자료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죠. 뭘 믿고 거기다 주냐. 지금 검찰은 당사자인데. 사실은 그 검사장 이름이 알려진 그 사람이라면 채널A 기자를 고소했어야죠. 네. 왜 그죠, 나를 얼마나 팔고 억울해. 다니냐. 네. 나 그런- 같으면 가만 안 있어 진짜.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요즘 전혀. 초등학생들도 그런 일을 당하면요 가만 안 그렇죠. 있습니다. 자기를 사칭해가지고 왜 나를 사칭해서 나를 이렇게 안 좋은 일에 연루시켜? 이게 사실이어도 가만 안 있어요. 그럼요. 근데 네. 지금 사실인지 사칭한 건지도 알 수 없는 네. 상황에서 왜 이렇게 조용해? 네.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심지어 그런 워딩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네, 신기한 그래서- 나라예요. 장인수 기자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검찰이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린 자료를 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지금 3명의 당사자 MBC 채널A 검찰 중 자료 보도로 공개한 건 우리밖에 없는데 MBC밖에 없는데 채널A랑 검사장 전화기부터 깔아. 왜 그걸 안 하고 그것조차 안 하고 우리한테 자료 달라 그러냐 이렇게 이제 네. 그 표명을 하셨죠. 네, 네. 그랬군요. 네, 그리고 뭐 하나 더 덧붙여 드리자면 또 이분 빠지면 또 서운하잖아요. TV조선도 재승인 보류돼 있어요. 예. TV조선은 바로 다음 날입니다. 4월 10일에 청문 절차를 한다고 합니다. 네. 10일이요? 네, 금요일입니다. 아,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청문 우리가 지난 때도 청문을 했었어요. 그 TV조선은 2017년 재승인 때 청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청문이라는 게 저는 사실 국민이 좀 직접 보고 그리고 국민이 묻고 싶은 것도 물어줘야지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공개하라라고 했는데 이 청문은 공개가 안 된다는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번에도 지금 공개 청문은 안 될 것 같고요. 청문위원장이 누군지도 아직 저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청문위원장은 외부에서 구성하거든요. 외부인으로. 근데 이제 청문위원과 청문위원장을 구성하는데 그 청문위원장이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청문을 진행을 하고 결과 보고서 있잖아요. 마지막 의견서를 청문위원장이 쓴대요. 혼자. 네. 그래서 사실 특히 재승인 청문회에서의 청문위원장의 역할이 엄청 엄청나게 중요하네요.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방통위가 그냥 결정해서 진행을 할 텐데 상당히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채널 A는 채널 A대로 이제 뭐 이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만은 TV조선은 일단은 과락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낙제점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또 아이고 열심히 점수 관리의 귀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또 아이고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걸 보고 아하 이 사람들 참 반성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냥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안 하고 좀 정교하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시원치 않다라는 판단을 써줄 수 있는 그런 청문위원장을 꼭 선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내일과 모레 또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주목해야겠습니다. 네. 네, 사실 지금 채널A 사건 때문에 TV는 좀 묻힌 감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꽈락입니다. 공정성 부분 꽈락이에요. 그거 네. 재승인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오랜만에 저는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댓글을 좀 보겠습니다. 댓글도 엄청 많다면서요. 네, 엄청 많았습니다. 댓글이 어제 대표님이 안 계셔가지고 됐어 이제 그만해. 아유 정말.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 아유 정말. 어제 실시간 채팅도 줄어들고 조회수도 줄어들고 그랬죠요? 댓글도 줄어들었습니다. 예. 어제 제가 우연히 밤에 자기 전에 댓글을 하나 보고 아유 요즘 이봉 활동가의 그 민원연에 대한 그 관심과 이것이 아주 높아졌어. 밤에 자기 전에 유튜브 댓글을 다 보고 야 이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청자가 많아졌잖아요 지금. 야, 예, 대표님이 안 계신데도 신차는 100만 고래도 춤추게 한다더니 참, 이 여러분들의 관심이 이봉으로 이렇게 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디어 탈곡기 팟캐스트로 할 때도 제가 들었습니다. 아이고 아니죠? 얼마나 안 들었는데 자기 방송 자기가 듣는 걸 못 봤어 내가. 아유 굉장히 내 나쁜 사람이네. 바쁘신 분이시죠. 예. 워낙 공사 다망하신다 분이. 여러분 제가 관종이에요. 시청자 여러분이 관종이라니. 아셔야 되는 게 제가 관종이라서 아무도 관심을 안 주면은 지방송도 안 보지만 근데 나는 관심을 주시면 봅니다. 우리 예. 활동가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 민원연 활동가들은 대부분 사실 관종이다. 그리고 관종이 아니면 이 일을 하기 힘들다. 관종이라는 그것을 나쁘게만 말하지 말고 나에게 그렇게 그런 자질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키우면 된다. 관종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하시는 분들 대부분 관종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거든. 그게 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못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는 은근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무게를 견디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좋은 겁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이상한 것으로 빠졌는데 민원연이 이렇게 큰 정의로운 일을 하는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김기쁨님께서 써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어제 고발하고 그래서 그러신가 보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김서중 대표님도 대표 되자마자 처음 하는 일이 고발이라니 그러면서 앞으로는 김 대표 혼자 가세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습니다. 고발 안 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예, 민원연 멋지네요. 고발장 접수 장면 봤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응원합니다. 청원이 많지가 않네요. 아마도 청원에도 별 소용없다고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좀 많이 늘어났죠.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제 그 뉴공 요만큼 나가는 바람에 그래도 효과가 있었어요. 제가 그거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이 김어준 공장장에게도 조르고 여러 번 말을 했는데 예. 시간을 그렇게 조금밖에 안 줘서 사실은 내심 좀 삐졌지만은 또 결과가 좋더라고요. 짧지만 그렇게 그냥 확실하게 얘기가 나가가지고 지금 58,000명인데 아직 좀 더 박차를 네. 가야 되는데 아무튼 네. 좀 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해주셨다는 유튜브 댓글 많고요.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투어이브 박미정님께서 대표님 너무 바쁘시고 봉호팀장도 많이 피곤해 보인다. 이번 주 구독자 6,000명 넘을 것 같고 이제 조회수가 1,000은 기본, 2,000도 가능하다. 민원 회원으로서 너무 기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회원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든데 말이야. 그거를 독재 정권의 매표 선거랑 비교하고 말이야. 다시 한번 빡치네요. 네. 아니 그쪽에서 볼 때는 지금도 독재거든. 어떤 점에서 독재야?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가 지금 칼럼에다가 독재니까. 썼어요. 그렇게. 지금은 민주당 독재 시대라고 썼어. 지금이 독재니까 네. 뭘 하면 독재 정권이 하는 맞아요, 거야.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 선거도 없앤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나도 봤어요. 하여튼 이 얘기 제가 오늘 저리통 나가서도 합니다. 재밌게 자, 봐주세요. 이건 뭐야? 대표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 말을 하고 이렇게 굽신거리는 자, 겁니까? 아무도 모르게 팟빵 댓글로 넘어가셨어요. 자, 팟빵 댓글 읽어드릴게요. 팟빵 댓글로 갑자기 넘어가셔가지고. 이 비굴한 표정은 뭡니까? 사실 대표님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제가 한 말이고 아, 그렇습니까? 이봉호 팀장만 남겨놓고 제가 싹 빠져나왔죠. 네. 자, 뭐 별일 아닙니다. 미령 곰탱님께서 자꾸 이렇게 캡처라서 올리시는데 곤란합니다. 대표님 안 나오신 날, 저 혼자 나온 날에 웬만하면 캡처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사실은 저는 방송을 꼭 다 보거든요. 근데 제가 운전하면서 이거 소리로 주로 이제 듣고 화면은 잠깐 이렇게 뭐 섰을 때만 이렇게 싹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절묘한 걸 제가 좀 모르네. 아 참. 자, 저 혼자 나온 날은 웬만하면 방송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날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PD님도 경무에 시달리시나 보네요. 어제 힘내세요 하품을 했어요. 시작할 때 하품을 해가지고. 아 제가. 그랬어요? 김호섭님 유튜브로도 팟빵으로도 듣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양쪽에 다 댓글 달아주시고 유튜브랑 네. 팟빵이랑 네. 다 들어주시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네. 흑토마님이 2,000 캐시 후원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토마님. 이거 너무 재밌어요. 젠1119님 동생 구워 삶아서 구독, 좋아요, 정기 후원 시켰어요. 아이고, 잘했죠? 아이고 그 재주가 좋으시군요. 동생을 구워 삶다니. 가족을 구워 삶는 게 쉽지가 않은데 가족이 그러니까. 1,000원 안 넘어오는 네네. 사람이었는데. 민원연이 필요 없어지는 그날까지 잘 부탁드려요. 라고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노라색 메모지님. 이분이 뭐냐고요? 내가 이러다가 김총수를 미워하겠네요. 김총수는 김원경 대표에게 시간을 주라. 아니 어저께 김원경 사무처장 그러더니 대표가 대표. 되셨어요. 그래서 막 웃길래 웃는 것도 아까운 거야. 그 시간이 내가 웃지 마요. 그래서 괜히 그 2분 남은 시간에 대표 된 거 이야기하다가 끝나버릴 것 같아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시간 달라고 하면 주는 사람도 사실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방송에 사람이. 그렇게 나가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사실. 네. 그래서 굉장히 저 입장에서는 고마운 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언론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김어준 총수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표님 자주 나가시는 MBC, 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TBS, 네. 김준의 이브닝 쇼 이런 방송들에 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KBS 네. 저리톡 말할 것도 없고요. 어제 저 이브닝 쇼에서도 저녁에 또 이 이야기 했거든요. 국민청원 해달라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좀 많은 분들이 듣고 청원에 더 많이 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일단 1등은 미디어 탈곡기지만 MBC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TBS 이브닝 쇼 저리톡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가 진짜 재밌더라고요. 저는 어제 누군가가 스트레이트에 나왔다라고 톡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다른 데서 어디 회의에서 만난 분인데 그분이 처장님 텔레비에서 봤다. 막 우리 식구들한테 자랑했다. 그렇게 써서 보내셔가지고 제가 어디 나왔죠? 그랬더니 스트레이트에 나왔다고 해서 한번 봤는데 이제 그 조선동화 100년 그걸 했는데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네, 저도 봤는데 MBC 스트레이트는 원래 잘해요. 아니 쭉 근데 잘하고 너무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압축적으로 한 거는 정말 잘했더라고요. 최근 사례 탁 네. 집어넣어가지고 그 100년의 역사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뭐 네. 딸기바 도보 이런 네, 것까지 네. 싹 해가지고 예. 네, 아주 스피드하게 근데 다 집어넣었어. 거의 야. 뭐 모든 내용을. 그래서 약간 아주 마음에 각 들었어요. 잡고 했어요. 네, 네. 한번 100년을 한번 여러분 꼭 한번 보시고 그 앞부분은 그 저기 윤 총장의 장모 뭐 이 내용이고요. 뒷부분은 100년인데 둘 다 참 좋아서 권장할 만한 방송이었습니다. MBC가 열일하시네요. 최근에.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타워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제가 어저께 그 정준이의 해시태그라는 TBS에서 한다는 TBS판 저리톡. 절톡. 네. 거기에 이제 나가봤는데 거기 작가님이 굉장히 경쾌한 분명히 이 방송을 보실 거예요. 메인 작가님이 엄청 경쾌한 캐릭터예요. 제가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후배 활동가가 뭐 그 일도 얘기를 하시고 너무 이 뭐지 왜 이렇게 날 잘 알지 이렇게 애청자시구나, 애청자. 깜짝 놀랐는데 처음에는 뭐지 했는데 이제 미타를 다 들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방송을 만드시는 분들도 우리를 즐겨서 보시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뿌듯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혹시 보고 계시다면 네. 죄송합니다. 원래 민원연에도 출연 요청이 왔었는데 그래요? 저희가 너무 선거라 너무 바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걸려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참여를 어제도 못해드린 얘기했어요. 게 좀 말씀드렸어요. 죄송하기는 한데 네. 예. 아무튼 해시태그 방송이 지금 잘 되고 있어서 네. 저희도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기분 좋고. 그러면 저리톡 제작자와 해시태그 제작자가 보는 미디어 탈곡기. 그러네. 원래 이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네.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 해야죠. 네, 예. 아무튼 좋은 방송이 또 하나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실시간 그때 지난번에 첫 방송할 때 말씀드렸죠. 첫 방송 실시간 채팅이 10,000명이 넘어갔어요. 너무 그랬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예. 아무튼 좋겠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기분 나쁘려고 그러네. 여러분 우리도 좀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지금 200명 들어와가지고. 우리 방송국이 아니어서 그런가? 좀 그렇죠. 아무튼 열심히 해봅시다. 네. 네. 근데 시민단체가 하는 방송치고 실시간 채팅 200명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한이 없다. 난 또 여한이 여한이 있어요. 없대 자꾸. 아니 나는 이렇게 너무 욕심내지 말라라는 얘기는 하지만 욕심내지 않는 것과 그러니까 그 욕심을 너무 내다가 금방 좌절하지 말라는 뜻이지 또 꿈은 크게 가져야지. 네. 우리가 좀 알릴레오 정도는 알릴레오도 결국은 방송국 아니잖아요. 시민단체인데 물론 개인의 힘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우리도 그런 날이 오겠죠. 네. 근데 내가 갑자기 든 생각이 지금 이렇게 돈 푸는 얘기, 고무신 이런 거 얘기하니까 제가 대학교 때요. 그 KBS 격리부에서 일을 했거든요. 아르바이트로 항상 격리부에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근데 KBS 제 대학교 다닐 때니까 언제냐. 제가 86년에 1학년이었으니까 86년부터 89년까지 4년 내내 다녔거든요. 그 방학 때마다 여름, 겨울. 근데 그때마다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격리부에 현금이요. 현금이 진짜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요. 그거를 타타타타타 털어가지고 그 현금 이렇게 세는 기계 같은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때 당시 한 100만 원씩. 그게 86년에 100만 원이면 되게 엄청 큰 돈인데. 100만 원씩 봉투에 담아가지고 전 직원한테 막 뿌렸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어디서 오는 돈인지 왜 주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와 이렇게 했던 그 시절 갑자기 저 고무신 매표 선거 매표 선거 하니까 그런 것들은 예전에 많이 했었다는.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그런 거 가지고 지적하는 기사를 난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KBS가 왜 돈을 받냐 이런 그렇게 대놓고 막 줬는데도
근데 참 KBS만 그러니까. 받았겠습니까? 네, 모든 언론사들이 네. 그렇게 그렇죠? 받았겠죠. 그때 이제 내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네. 굉장히 큰 돈이 그래서 제가 막 이게 왜 이거 하냐고 이렇게 물어본 전 순진한 대학생이기 때문에 그 정권과 상관없이 이렇게 멍청한 표정으로 이런 거 왜 줘요? 막 이러면서 그때 물어본 적이 당시에 있습니다. 다 줬겠죠. 저 주요 언론사들에는 진짜 아마 다 줬을 그랬을 것 거예요. 같아. KBS만 받았겠냐고. 네, 진짜. 왜냐면은 누군가 안 받은 언론사가 있으면은 빡쳐서라도 보도했겠죠. 그래서 우리만 안 줘?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KBS에 와가지고 농민들이 KBS 불태운다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KBS가 엉망진창인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신미처장이 오늘도 계속 엄청 긴데요. 가자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뭐 시간이 많은데 뭐. 자, 다 잘라내세요. 진짜 너무 긴. 다 잘라내.